좋아. 뭐? 왜? 왜? 말씀하시면서 독화술을 하냐? 입도 안 움직이고 있고. 이해할 수가 없어. 항등식. 자, 항등식은 기본적인 정의가 가장 중요하거든? 정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풀이법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그러니까 항등식의 기본적인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 자, 항등식의 정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 등호가라는 말까지 추가를 해놨습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지수의 값에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아무 수나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맞는 말이 돼줘야 되겠구나. 확인됐죠? 즉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식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될 거냐? 좌변에 나와 있는 식 있죠? 그 좌변의 식의 모양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으면 뭘 대입하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좌변의 식의 모양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첫 단원에서 배웠던 두 번째 단원에 배웠던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예를 들어볼까? x 플러스 3의 세제곱을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뭐지? 9x제곱인가? 그리고 27x인가? 이건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좌변을 전개하면 우변이지. 생긴 모양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다르게 생겼지? 얘는 세제곱을 한 식이고 얘는 플러스는 식이니까 항의 개수도 다르고. 하지만 결국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잖아. 이 상태니까 완전히 똑같은 항등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놨어. x 플러스 3이 5예요. 그럼 x에다 2만 대입하면 무조건 맞는 말 되는 거잖아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되지. 2 말고 다른 걸 대입해도 돼줘야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특정한 수를 대입해야만 가능한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이 방정식과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러한 항등식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준다면 항등식은 해석하는 게 쉬워집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저 항등식을 설명해봐 하잖아. 그럼 0 곱하기 x는 0꼴로 만드세요 라고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하든 항상 0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0은 0이다가 아닐 수도 있어. 물론 이 양을 막 하면 0은 0이다가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 문제를 풀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 식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좌변의 식의 모양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좌변의 식이 만약에 3차식이잖아? 우변의 식도 몇 차가 돼야 돼? 3차식이 무조건 돼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좌변의 식이 3765차면 3000, 우변의 식은 3760. 너 왜 집중을 안 하냐? 집중을 해서 들어라. 순간순간 놓치잖아, 자꾸. 집중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항등식의 기본적인 정의인데 이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34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이게 그냥 끝이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항등식,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앞에서 봤을 때도 다항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다항식이 아니라 4차식도 그냥 단순하게 4차식이 아니라 특정한 문자에 대한 2차냐, 3차냐, 4차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특정 문자에 대한 뭐뭐에 대한 식이다라는 걸 분류를 해나갔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류는 해주기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항등식이다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특정한 미지수 그거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지금부터 지어서 부를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 즉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미지수라는 부분 있지? 얘에다가만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당장은 항등식의 기초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이 되거나 쓰이질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고차 방정식 파트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 모르는 순간 문제에서 멘탈이 다 깨져.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같이 해놔라.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는 해줄게.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야지만 특정 문자에 대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 확인돼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 항등식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항등식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고.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있고 는 0이라고 썼어. 보입니까? 주어진 식 몇 차식이야? 2차식. 죽인다. 아, 우리 귀한 아들님 잘 보고 대답해야지. 몇 차식? 그래, 3차식. 왜? A, B, C가 상수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문자가 3번 곱해진 3차항이 보이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주어진 이 식을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그 순간 X만 문자로 취급을 하게 되고 A, B, C는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상수의 역할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항등식은 어떤 게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같은 식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좌변은 2차식이지. X라는 문자에 관한 A, B, C가 일단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변은 어때? 0이잖아. 차수가 안 맞아 버리잖아. 그럼 항등식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린 얘를 항등식을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A, B, C라는 개수가 개수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개수를 우리는 미정개수라고 불러. 확인되니? 그럼 이 미정개수를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해줌으로써 주어진 식을 방정식이 될지 항등식이 될지 애초에 성립 안 되는 식이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내가 던진 질문은 뭐였어? 얘를 항등식으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했잖아. 무조건 항등식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맞추면 돼?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 차수를 가지고 같은 모양을 가지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우변은, 좌변은 내가, 이런 입장에서 이거 우변이지? 우변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 0이니까. 그럼 좌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0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2차항이 필요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1차항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도 상수잖아. 필요해. 근데 얘가 얼마로 필요해? 그러니까 C가 0. 이렇게 되면 결국에 다 정리하니까 0이 돼버리지. 우변도 0이 돼버리지. 같은 게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0이면 항등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들까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 그럼 이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서 좌변과 우변 하나씩 비교했지? 맞아요? 즉 미정계수 자체를 우리가 정하는 방법, 항등식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양쪽을 비교하는 거야. 즉 개수 자체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해본 거지.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들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써먹게 된 겁니다. 확인돼요? 하나씩 비교해 나가는 방법.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다른 식을 하나 만들어 줄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식을 똑같이 만들 거거든.
근데 약간 어렵게 만들어 볼 거야. 잘 봐야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했더니 이 식의 모양을요. 지금부터 내가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막 변형을 했더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그래 1에다가 어이씨 1에다가 x 마이너스 3을 곱하고 플러스 k를 했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변형을 했어. 확인됐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우린 얘기를 했냐면 이거 항등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식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자. 기왕 바꾸는 거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해볼까? 이렇게? 아씨 어렵게 가자. 할 수 있잖아 우린.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좌변이 지금 몇 차야? 3차. 우변도 전개하면 몇 차가 되겠어? 3차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a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a가 0이 아닌 상태라면 3차가 되는 게 확실해졌어.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린 뭐 하면 돼?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서 같은 게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전개해서 얘랑 방금 전처럼 개수들 하나씩 비교해 나가는 식으로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근데 전개하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더라. 전개하기가 귀찮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전개를 안 하고 풀 수는 없을까? 를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전개를 안 하고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필요한 것만. 그건 전개하는 거잖아. 일부분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전개를 하자. 필요한 항만? 싫어. 알았어. 그럼 좀 더 편하게. 여기 하나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A는 빼주고 B만 C랑만 남겨놨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개하는 게 난 싫어. 지금은 식이 솔직히 3차식 정도니까 가벼우니까 오히려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전개하기가 뭔가 여의치 않은 상황들. 식이 길어지거나 복잡하거나 심지어 진짜 복잡해지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뭔지 또 하나씩 맞추기도 빡세고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상태라면 우리가 전개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항등식이잖아. 좌변에 뭘 대입하든 우변에 뭘 대입하든 똑같은 숫자만 대입한다라면 항상 둘의 값은 어때?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 x에다가 임의의 숫자들을 대입하는 방식을 취할 거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정해지지 않은 C값을 찾아줘도 된다라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자, 대입할 숫자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자, 일단은 대입할 숫자를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 QX라는 식으로 내가 임의로 바꿔버렸잖아. 1차식 있던 거. 그러면 나 이거 찾아야 돼? 솔직히 이게 얼마인지 알면은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전개 안 하고 풀 거야, 지금. 그럼 얘 굳이 찾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무조건 난 얘만 어떻게든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C라는 숫자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얘를 전개하지 않아. 찾고 싶지 않아. 그 말인 즉슨 알고 싶지 않아.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없애야지. 그럼 얘를 없애려면 내 마음대로 없앨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야 되겠지. 그 합법적인 방법이란 건 얘와 0을 곱하면 소구할 수 있잖아. 아까 봤던 2차식 없애는 것처럼. 2차항 없애는 것처럼. 맞아요? 그럼 얘에서 0을 곱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곱해지는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애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0 만드는 애 누구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대입하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얘를 찾지 않고도 c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얼마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5가 뭐가 돼요? 다 사라지고 c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c가 얼마가 돼요? 8.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마이너스 1 말고 그냥 이거 찾은 다음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됩니다. 우리는 항등식 뭐였어?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지.
근데 그 아무거나 대입하게 되면 얘를 또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서 우린 대입을 했던 거야. 뭔가 한 번에 단서가 더 달렸던 거란 말이야. 근데 찾기 싫어. 나 이거 찾고 싶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진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라고. 1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1000만을 대입하든 3765를 대입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항등식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무엇이냐? 수치 자체를 대입하게 되는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럼 수치 대입법을 푸는 방법은 아무거나 대입합니다. 근데 마구잡이랑 아무거나 대입하면 식이 복잡해질 수 있잖아. 즉 아무거나라고 쓰긴 하지만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수를 일반적으로 대입하게 된다는 거죠.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굳이 식을 내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만약에 대입해서 0 만드는 애를 찾고 싶어. 뭐 1 대입해서 찾아도 되겠지. 2 대입해도 되겠지. 3 대입해도 되겠지. 100만 대입해도 되겠지. 다 대입해서 사실 연립해서 ABC값 찾아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냥 개수 비교해서 찾았던 거라고.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는 대입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비교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느냐 여부를 따지게 될 거고 그 항등식이 되게끔 만들어 나갈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원리보다도 우리는 항등식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은 항등식을 우리는 완성해 낼 겁니다. 라는 것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일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확인해 볼 거야. 기본 유형 1번 항등식이냐 아니냐를 우리 보고 골라보라고 지금 시킨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 괄호 1번 봐봐. x제곱 플러스 2x는 0이지. 좌변은 2차고 우변은 상수잖아. 같아?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럼 2번은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나와야 되지. 근데 우변 쪽이 어때? 전개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전개를 싹 해놓고 비교하면 되겠지? 전개했더니 좌변과 같아져요? 달라져요? 같아지니까 항등식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항등식인 애는 항이라고 쓸 거고 항등식이 아닌 애는 항등식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정해진 숫자만 대입할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방정식 되는 거야. 그럼 항등식이 아니었던 애는 방, 항등식인 애는 항이라고 쓰자고요. 그럼 1번은 항이야, 방이야? 방. 2번은 항. 그럼 3번은요? 차수는 똑같은데 개수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방. 그러면 4번. 야, 이거 전개해봐야 된다. 맞지? 맞니? 전개했더니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이거 뭐야? 항.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 유형 2번에 보면은 우리는 밑줄 하나 칠 거거든요. 중간쯤에, 문제 중간쯤에 보면은 x, y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써져 있지?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식의 모양을 보면은 한 문자에 대한 식들만 봤단 말이야. 뭐 x에 관한 방정식, x에 관한 3차식, 뭐 x에 관한 항등식. 맞죠?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 이렇게 x, y에 관한 항등식 두 개의 문자로 정렬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같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을 때 뭔가 새로운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법을 단지 2배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우리가 x에다 아무 숫자나 대입했고 x의 개수들만 비교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y 앞에 있는 개수들도 비교해주고 y도 대입을 같이 해주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주어진 식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느냐? a-1에다가 x를 곱했고 플러스 2에다가 b 플러스 3을 곱하고 y까지 곱하고 플러스 c-2를 했던 식의 모양이 뭐라고 돼 있냐면 2x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 플러스 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단순하잖아. 등호 성립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그러면 당연히 각각 앞에 있는 개수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개수만 비교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a-1이었잖아. 이게 얼마면 되는 거야? 2. 너 y 앞에 있는 개수가 2에 b 플러스 3을 곱한 거잖아. 얼마면 돼?
마이너 1. 그 다음에 C-2라는 상수가 얼마면 돼? 5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럼 결국은 A가 얼마야? 3. B 빨리 계산해봐.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 2분의 7. C 얼마야? 그래.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된 거지. 이러면 항등식 됩니다. 확인돼요? 안 돼요? 어려운 거 있니?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기본 유형 3번. X는 항등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눈으로 보고 찾을까? A 값 얼마여야 돼? 첫 번째 거. 6. B는요? 그래. 그냥 이렇게 보고 개수만 비교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소정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자, 기본 유형 4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유형 4번. 첫 번째 거 봐봐. 좌변은 3차식이지? 우변도 이거 전개하면 3차식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좌변과 우변 전개할 거야? 귀찮지? 그럼 우리 이럴 때 뭐 하라고? 숫자 아무거나 편한 거 대입하면 돼. 그럼 이번에 얼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여기 앞에 있는 2차식하고 1차식 곱해진 식이 사라져버리지. 맞아? 그러면 편하잖아. 근데 꼭 반드시 1을 대입해야 돼? 아니야. 나 0 대입하고 싶어? 그럼 0 대입해도 돼.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되는 거야. 소정이 지금 이해 못했다. 어디서 막혔어, 소정아? 왜 1 대입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어요. 뭘 알겠어? 왜 대입하는지. 확실해? 그럼 1 말고 다른 거 대입하면 안 돼? 돼, 안 돼? 되지 않아요? 돼.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니네 편한 대로. 자, 그럼 봐봐. 기본 유형 4번에 첫 번째 것만 보자.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3을 계산한 게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변 전개해서 좌변하고 개수 비교해도 되지. 그래도 문제 푸는데 상관없어. 근데 난 그게 전개하기 너무 싫어서 대입을 하고 싶어. 근데 대입을 해도 산수 많이 하기 싫어. 내가 만약에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3 이런 거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3 세제곱 할 거야? 어쩌겠어, 해야지. 제곱 해야 되잖아. 빼야 되고 또 3 대입해서 더하고 막 계산해야 되지. 이쪽도 어때? 또 계산 다 해서 계산해야 되잖아. 귀찮아 안 귀찮아? 최대한 계산을 적게 할 수 있는 숫자를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최대한 계산을 적게 할 수 있는 숫자, 적게 한다는 얘기는 식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 없애버릴 수 있는 걸 대입해야지. 얘 1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럼 이거 계산해도 돼? 안 해?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1 대입하는 거야 그냥. 요거 때문에. 확인돼요? 아니면 선생님 전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하는데 부담 없어요. 이쪽 거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어져? 0 대입하면 다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x에 0 대입해도 돼. 확인돼요? 뭘 대입하든 너네가 편한 숫자 찾아서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대입하는 게 선생님 저는 대입하면은 맨날 세제곱하라 그러면 곱하기 3하고 그래서 계산 잘 못하겠어요. 대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다고 전개하기 싫어요. 하잖아? 특정한 항만 뽑아도 돼. A가 지금 뭐야? 상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상수항 3하고만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3이라는 상수항을 어떻게 만들어? 얘네 둘 곱하면 상수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A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A가 4구나. 특정한 항만 이렇게 뽑아내서 계산해도 돼. 확인돼? 편한 대로 계산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똑같다는 것만 인지하고 가는 길은 너네 마음대로 가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미정계수 찾는 방법들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필수 유형 7번이야. 필수 유형 7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되거든. 필수 유형 7번 문제 한번 눈으로 봐봐.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나눗셈 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 그랬어?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게 되는 활용처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 활용처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활용처로서 검산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 속을 떠올려 보자고. fx라는 하나의 식이 있거든? 이거를 gx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qx가 나왔고 나머지가 rx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나눗셈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돼? 검산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자, 검산식 만들면 불러봐. 어떻게 만들 수 있어? fx는 gx에다가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 계산하면 무조건 fx 나와야 되지. 이거 계산하면 무조건 얘가 돼야 되지. 주어진 이 식 결국에는 뭐란 얘기야?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또 있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지금부터 말로 할 거니까 잘 들어봐야 돼. fx 5차야. gx 2차야. 다시 말하면 5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눈 거야?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몫이 몇 차겠어? 3차가 돼야 돼. 왜? 곱해서 5차를 만들어야 될 거니까. 확인돼요? 3차. 그럼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잖아. 나머지 어떻게 된다고? 1차 이하로 나올 거야. 1차 아니면 상수로. 확인돼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여기서 곱해서 5차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결론을 끌어온 거고, 여러분 생각해봐. 5차를 3차로 나눴어. 5차를 2차로 나눴어. 몫이 당연히 3차겠지. 그럼 얘네 둘 곱하면 당연히 몇 차겠어? 5차. 곱해서 무조건 5차. 그리고 얘네들 곱한 거를 여기서 빼면 이런 게 남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을 만들어 놓으면 개수를 비교해서 양쪽에 있는 식을 확인해 봐도 되겠지. 아니면 숫자 아무거나 대입을 해서 계산을 좀 더 깔끔하게 끝내도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필수형 7번이라는 얘기야.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려라? 검산식을 떠올려라. 근데 검산식으로 만들어진 이 검산식은 무조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여기까지 연결되면 끝이야. 확인되니? 우리는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떠올릴 거야. 근데 그 검산식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무슨 식이라고? 그렇지. 항상 좌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일 거라고.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뭔가를 구하라고 시켰어. 뭐 하면 돼? 좌변과 우변 비교해도 되고, x에 내 마음에 드는 숫자 편한 거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고, 그 다음부터 풀이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럼 자, 식으로 한번 끌어가 보자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식을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b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c라고 나왔어. 이렇게 돼 있지. 검산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우변에 있는 식 내가 다 계산하면 좌변의 식이랑 같아져야 돼, 달라져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지. 전개해도 돼. 아니면 숫자 대입해서 A, B, C 값 찾아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니네 편하게 아무렇게나 풀어도 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대입할까? 아니면 전개할까? 대입이 편한 사람은 대입하시면 돼요. 전개가 편한 사람은 전개하면 되죠. 근데 전개도 다 하기 싫으면 일부분 필요한 것만 찾아서 전개도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통째로 다 전개하는 것도 해보면 되겠지? 일부만 찾아서 필요한 것만 찾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것만 해보고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오늘 마치자. 자, 그러면 나 이쪽에 봤더니 처음에 A가 필요하지? 1차 항이 필요한 거야. 1차 항의 개수가. 그럼 여기서 1차 항의 개수만 찾을 거야. 그러면 얘 가지고는 1차 항의 개수 못 만들잖아. 얘랑 누구 곱해야 돼? B. 그럼 일단 1차 항의 개수 B. 다시 얘랑 얘 곱하지. 그럼 마이너스 3 되잖아.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 여기 또 있잖아. 플러스 2까지. 이거 했더니 뭐가 나와? A가 나온 거야. 아, 짜증나. A, B 두 개의 문자가 식이 만들어졌어. 어쩔 수 없지 뭐. 문자 여러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자, 그럼 1차항 찾았고 상수 쪽에도 봤더니 C라는 문자가 또 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상수가 얼마야? 2지. 그럼 2는 상수 만들면 마이너스 1이랑 B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아이고, 또 문자 두 개나 이루어져 있네. 그럼 어쩔 수 없어. 하나를 식을 더 전개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1차항의 개수 찾았고 상수 찾았잖아. 2차항의 개수랑 3차항의 개수 남았지. 2차항 쪽으로 넘어가 보자고. 2차항의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4잖아.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 2차항 만들고 싶어. x제곱이랑 b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x랑 3x 곱하면 되잖아. 그럼 플러스 3. 2차항 뒤에는 없지? 요렇게. 아이고, 됐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에 계산하니까 a가 얼마가 돼? 마이너 8. b가 마이너스 7이라며. 그럼 7에다가 c를 더한 게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c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5.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굳이 다 전개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다. 확인되니? 계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면서 정리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념 필수형 8번 보이죠?
여기 별표 하나 치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활용처인데 이거는 활용처라고 묶지 않고 색별 유형으로 따로 묶을 거거든. 왜냐? 그만큼 중요해서 자주 나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자, 네 번째 특수 유형, 즉 다항식의 개수의 합찾기. 자, 엄밀히 말하면 다항식의 개수의 합을 찾는 걸 교육과정 중에 집어넣어 주고 싶었는데 이걸 찾으려면 생각을 해봐. 개수들을 내가 다 구한 다음에 사실 더하면 개수의 합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다 더하기가 귀찮고, 더하는 건 할 수 있다 쳐.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항등식을 써먹으면 편하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이번 단원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야. 실제로 항등식으로 계산, 지금 현재 우리의 지식 수준이 낮아서 계산 못하는 유형들이 복소수에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단순히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다항식의 개수의 합을 찾는 하나의 문제 유형에서 항등식의 원리를 가져와서 쓰는 거야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인됐습니까? 아저씨, 뭐예요? 어? 소스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다항식의 개수 합찾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x 플러스 1의 10제곱이에요. 자, 개수를 일단 알아야 개수의 합을 찾을 거 아니야. 전개 가능하겠어요? 왜 안 돼? 하면 되지. 그치? 응, 하면 되는데 하기 싫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a10의 x의 10제곱, 즉 x 10제곱의 개수를 a10. 뭔지 모르는 숫자다 이거지. 그 다음 x 9제곱이라는 항도 분명히 나오겠지. 전개하면 10차씩 될 거니까 9차항이 있을 거 아니야. a9. 물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x8 8제곱의 개수가 a8.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마지막쯤에 a1x 플러스 a0까지 등장하게 되겠지? 이렇게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잖아. 이랬을 때 우리는 a0부터 시작해서 a10까지를 다 찾아서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확인돼? 근데 이게 전개하는 게 말이 좋아 전개지 이게 만약에 100제곱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뭐 언제 하고 자빠질 거야? 미안해. 그지? 하기 너무나 힘들겠지? 그래서 우린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야. 뭘 이용했느냐? 항등식의 기본 원리를 생각한 거지. 자, 생각을 해봐.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전개하면 우변의 식이 되는 거지. 즉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식의 모양을 가지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항등식에 지금 보이는 여기 A10부터 A9, A8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정해지지 않은 숫자인 미정계수가 되는 거잖아. 내가 구하기 싫은 미정계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미정계수를 찾고 싶어. 어떻게 했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도 됐었잖아. 계수끼리. 근데 지금 전개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뭐 하자? 미정계수 비교를 할 때 계수 비교는 못하겠구나.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해서 찾기에는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는 뭘 찾고 싶었느냐? 지금 저기 보이는 거에서 x 플러스 1의 10제곱이라는 녀석을 전개했을 때 모든 개수의 합을 찾고 싶었던 거야. 확인되니? 그럼 모든 개수의 합이면 여기 보이는 이 a10부터 쭉 나오는 숫자들 a0까지를 다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더한 거 한 번에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즉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a10부터 시작해서 a0까지를 다 더한 게 얼마인지 한 번에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얘네들 x들만 사라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잖아. 합법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얘네도 같이 사라지니까 안 되잖아. 얼마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는 순간 1의 10제곱 1이잖아. 생략 가능이잖아. 1의 9제곱 1이잖아. 생략 가능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x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1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좌변도 대입해야 되잖아. 좌변에 1 대입하면 얼마야? 2의 10제곱분 a10부터 시작해서 a9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a0까지 더한 게 한 방에 나오는 거잖아. 그럼 2의 10제곱 얼마야? 1024제.
그러니까 그냥 1024겠고. 이렇게. 이게 니네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요 정도 수준까지야.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까? x 플러스 1에 10제곱에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개수의 합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상수 제외했어. 상수 여기 있잖아. 즉 뭐야? A10부터 쭉 더할 거야. 근데 A1까지만 더하라는 얘기지. 제로를 빼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얘만 따로 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A10부터 A10까지, 0까지 구하는 거는 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A0만 빼는 거야. 상수항만 나보고 따로 찾으라는 얘기지. 어떻게 찾으면 돼? 상수항은 여기 있는 숫자를 10제곱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찾아놨지? 1024였잖아. 거기서 1 한번 빼줘서 1023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이제부터 골 때린다. x 플러스 1의 10제곱이었어. 그거에 짝수 차항이라고 부를 거야. 짝수 차항의 개수의 합. 이거 찾을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서 짝수 차항이면 A10, A8, A6 등등등 해서 A0까지지. 이거 더한 거 찾으라는 얘기야. 퐁당퐁당으로 찾으라는 얘기야. 이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퐁당퐁당이면 각각의 값을 알아야지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하기가 또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 자 일단 1을 대입했더니 순수하게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어떻게든 찾아지긴 했더라.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연찮게 막 고민을 해보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자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잖아. 뭐야? 1이잖아. 그지? 1이잖아. 그러면 그냥 A10이네.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 1이잖아. 마이너 A2인데? 그 다음은 다시 A8이잖아. 짝수창이니까. 그 다음은 다시 마이너 A7이잖아.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0까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얼마 됐어? 0 됐잖아. 이건 0이구나. 확인돼요? 나 이거 알고 얘가 보였어. 무슨 짓을 하면 될까? 두 개 더하는 순간 홀수 차항들이 어떻게 돼? 부호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라지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개를 더했더니 두 배를 한 거에 A10, A8 더하기 등등등 해서 A0까지가 나올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024에 0을 더한 1024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나눠서 51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마다 숫자들이 달라지겠지. 어쨌든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특정한 차항의 항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럼 홀수 차항 찾으려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겠지 또. 그럼 홀수 차항만 남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숫자들을 대입하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지금 문제 봐봐. 필수형 8번에 보면은 식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 이거 우리가 보고 전개하래. 되겠냐?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는 식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봐봐. A10을 찾으라고 시켰어. A10은 뭐야? 10차항의 개수지. 10차항 찾으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제곱을 5번 곱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5제곱하면 10차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10차항의 개수가. 맞죠? 그럼 두 번째 A0는 상수항이잖아. 1을 5번 곱하면 되겠지? 상수항 그렇게 찾으면 되고 세 번째 A0부터 A10까지를 다 더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X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1 대입해서 X 다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럼 네 번째 거 13579만 더하래. 홀수창만 찾으래. 어떻게 하면 돼? 1 대입해서 다 더한 거 만들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부호 풀마로 역전되는 거 하나 만든 다음에 더하면 짝수창 나올 거고 빼면 홀수창들 나오겠지? 그 논리를 이용해서 식을 계속해서 쓰면서 계산해 보는 거야. 알겠니 모르겠니?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다항식의 개수의 합찾기. 지금은 퐁당퐁당으로 찾는 것밖에 못하거든? 18, 6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복소수까지 배우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10창 찾았지? 8창 빼고 6창. 근데 원래 4창 나와야 되잖아. 짝수창만 보면. 근데 2창.
16, 4 혹은 뭐 9, 5, 1 이런 것만 더한 것도 따로 또 찾을 수 있어. 확인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수의 합을 우리가 임의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초적인 거 항등식을 이용해서 찾는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오늘 1시간 반밖에 안 했어. 원래 우리 1시간 반 수업이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안 괜찮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서 항등식에 대한 얘기 이렇게까지 마무리할 거야. 해봐. 집에서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고 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크해서 가지고 오고 다음 시간에 진도 안 나와도 돼. 나머지 정리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 들어가야 돼. 어차피 나머지 정리에서 터질 거거든. 그러니까 주말에 끼고 터지자. 평일부터 터지면서 피곤하지 말고. 알겠죠? 오늘 숙제 42쪽까지입니다. 확인됐나요? 갑시다.